이야기로 배우는 쉬운 한국사 이담입니다. 한 손에 잡히는 한능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고조선부터 연맹왕국까지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고조선인데요.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라고 하죠. 이 나라는 건국설화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단군 신화입니다. 단군 신화가 수록된 책은 삼국유사라든가 제왕운기와 같은 책들이 유명한데 특히 그 중에서도 삼국유사가 제일 유명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군 신화 내용이 이 삼국유사를 기반으로 한 거거든요. 대충의 내용을 알려드리자면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에 오고 싶어서 신단수라는 나무 아래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때 환웅과 같이 왔던 존재들이 품백, 운사, 우사라는 건데 품백은 바람을 다스리고 운사는 구름, 우사는 비를 다스리는 존재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 이 환웅이 인간 세계에 오니까 갑자기 곰이랑 호랑이 한 마리씩이 자기한테 찾아옵니다. 자기도 인간이 되고 싶대요. 그래서 환웅이 어떤 퀘스트를 주느냐면은 이 쑥이랑 마늘을 주더니만은 자 이걸 갖고 동굴에 들어가서 37일 그러니까 21일 동안 버티고 있으면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퀘스트를 달성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곰이었고요. 이 곰이 웅녀라는 여자가 돼가지고 환웅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이 존재가 단군이고 이 단군이 세운 나라가 바로 고조선이다 라는 게 단군 신화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단군이 내세운 가치가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라는 이념이에요. 자, 이 단군은 근데 풀네임이 단군 왕검이라고 전해지는데 이게 단군 플러스 왕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단군이라는 거는 제사장이고요. 왕검이란 건 종교적인 권력자가 아닌 정치적 권력자, 군장을 뜻하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단군 왕검은 종교적 권력 그리고 정치적 권력을 모두 소유한 지배자라고 해석이 되고요. 이 말은 곧 고조선이란 나라가 재정일치의 사회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고조선이 생겨난 지 한참 지나서 기원전 3세기가 됐을 때 한 차례 위기를 맞습니다. 중국 연나라의 장수 진계의 침략을 받아서인데요. 이때 진계의 침략 때문에 고조선이 서쪽에 2000리 정도 영토를 상실했다라고 기록에 전해요. 자, 그리고 이 이후에 고조선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은 위만조선의 건국입니다. 이 위만조선 건국은 어떻게 보면 한국사 최초의 쿠데타인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 준왕이라는 왕이 고조선을 다스릴 때 위만이라는 사람이 고조선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 준왕은 위만을 신임해가지고 고조선의 서쪽 변경을 책임지게 하는데 여기서 힘을 키운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새로 세운 나라가 바로 위만조선입니다. 그리고 준왕은 고조선에서 탈출해서 한반도 중남부로 가가지고 진국이라는 나라를 세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난 위만조선은 어떻게 국력을 더 키웠냐면은 한나라와 이 진국 사이에 중개무역을 해서 국력을 키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랬던 나라가 위만의 손자인 우거왕 때 멸망하는 일을 겪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위만조선이 너무 강해지니까 이 당시에 한나라 황제였던 무제가 서파라는 사신을 보내서 경고를 합니다. 야, 너네 너무 나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조심해 라고 했는데 우거왕은 말을 안 들었고요. 이 서파라는 사신이 한나라로 돌아오는 길에 자기를 호송해줬던 고조선 장수를 죽이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거왕은 열받아가지고 이 서파를 죽여버리고요. 한무제는 이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고조선의 수도인 왕검성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공격을 한 끝에 이 왕검성이 함락됨으로써 고조선을 멸망하고요. 고조선의 옛 영토에는 한무제가 한군현이란 걸 설치를 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고조선의 스토리를 좀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고조선의 사회 모습입니다. 일단 고조선에는 장군, 대부, 상과 같은 관직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문검 기출을 보시면은 예를 들면 이계상 참과 같은 고조선 관리들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의 상이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조선에는 8조법이라는 룰이 있었다고 해요. 정확히는 범금 8조, 저질러선 안 되는 8가지 조항이라는 뜻인데 8가지가 다 전해지진 않고요. 현재는 3가지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살인한 자는 처형한다. 그리고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배상한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데 속죄하고 싶으면 50만 전을 내야 한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살인한 자를 처형한다. 이거는 곧 고조선에 생명 존중 사상이 있었다. 라는 거고,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배상한다. 이건 뭘 뜻하냐면은 고조선의 사람들한테도 사유재산이란 게 존재했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여기서 고조선에도 신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속죄하고 싶으면 50만 전을 내야 한다라는 거에서 고조선에서 화폐를 사용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고조선에 대한 내용을 다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설명드릴 게 연맹왕국입니다. 자, 고조선은 망했지만 이후에도 한민족의 국가들은 만주부터 시작해서 한반도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다만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연맹왕국이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연맹왕국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특징이 왕의 권력보다 부족장의 힘이 더 센 형태의 국가들을 말해요. 왜냐면은 이 왕이라는 거는 그냥 부족장 중 한 명일 뿐이에요. 그냥 부족장 중에 얼굴마담 세울 사람을 한 명 세워놨다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왕의 권력보다는 부족장들의 권력이 실질적으로 더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들을 보시면요. 맨 위에 부여가 있고요. 그 밑에 부여에서 나온 주몽이 세운 고구려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와 아래에 있는 옥저와 동해 그리고 마한, 진안, 변한을 다 합친 삼한이라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한, 진안, 변한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맹주국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마한은 목지국이 맹주국이고요. 진한은 사로국, 변한은 구야국이 맹주국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 국가의 특징을 좀 볼 건데요. 일단 부여의 경우에는 지배층이 왕과 사출도를 다스리는 귀족들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출도라는 거는 부여의 특수 행정구역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출도를 다스리는 그 부족장들의 이름이 보면은 마가, 우가, 구가, 저가라는 이름이에요. 이게 보면은 말맞자, 소우자, 개구자, 돼지 젖자를 쓰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키우는 가축을 가지고 반진명을 맞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면을 보시면요.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는 특징의 나라가 부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록을 보면은 부여의 경우에는 오곡은 잘 나는데 오과 그러니까 과일은 안 난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제천 행사의 경우에는 12월에 영고라는 행사를 했다고 해요. 풍습을 보시면은 일책12법 이건 뭐냐면 사람이 뭔가를 훔쳐갔을 때 12배로 배상을 하는 게 일책12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원을 훔쳐갔으면 1200원으로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형사취수제라는 건데 이 형사취수제라는 게 뭐냐면은 형이 죽으면 형수를 이제 동생이 아내로 맞아들이는 제도입니다. 이게 지금 생각하면은 이게 무슨 제도야 싶을 수 있는데 이게 두 가지 의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쪽의 보험입니다. 특히 부여나 고구려 같은 국가들은 전쟁을 많이 하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언제 사람이 죽어도 좀 이상하지 않을 위험에 처해 있는 나라들인데 그렇다 보니 형이 죽으면 형의 가족들을 누군가는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혹시나 형이 죽더라도 형의 가족들을 누군가가 책임져 주는 이런 일종의 보험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두 번째는
재산을 보존하는 차원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형이 죽었어요. 그래서 형수가 다른 집안으로 시집을 가면 형한테서 형수가 물려받은 재산들은 다 다른 집안의 재산이 되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방지하고자 남동생이 형수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가지고 자기 집안의 재산이 다른 집안으로 빼나가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형사취수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순장이 있어요. 이거는 꼭 부여만 그런 건 아니고 뭐 밑에 고구려나 다른 국가들도 있었을 걸로 보는데 권력자가 죽으면 그 사람의 측근이나 가족을 같이 묻어버리는 제도가 순장이라는 제도입니다. 그 종교 제도를 보시면은 이제 그 우제전법이라는 게 있는데 소 발굽으로 점을 치는 거예요. 꼬챙이를 불로 뜨겁게 달군 다음에 이 소 발굽을 이제 그 꼬챙이로 찔러요. 찔렀을 때 나오는 틈을 보고서 아 뭐 이번엔 잘 되겠다 안 되겠다 뭐 이런 식의 점괘를 내는 점술 행위가 우제전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부여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다음으로는 고구려가 있습니다. 고구려의 지배층은 오부족 연맹체라고 흔히 말해요. 이 오부족 연맹체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는 회의가 뭐냐면은 제가회의, 여러 가, 그러니까 이 가가 부족장을 뜻하는 한자인데 여러 가가 모여서 하는 회의라는 뜻입니다. 이런 걸 언제 하느냐면은 중죄인을 뭐 처벌한다든가 뭐 전쟁을 할까 말까 와 같은 이제 중대사를 처리할 때 열리는 회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기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고구려에는 감옥이 없다. 대신 이런 중죄인이 있으면 제가 회의를 열어가지고 즉결 처분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구려의 특징이 보면은 여기가 산악지대예요. 부여는 좀 평원지대인데 고구려는 그보다 밑에 있는 산악지대다 보니까 기록에도 힘써 농사지어도 먹고 살 만큼 식량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고구려는 약탈경제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데를 가가지고 다 뺏어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고구려 사람들은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다음으로 제천행사의 경우에는 동맹이라는 행사를 10월에 했다고 하는데 이때 그 제사를 지내는 존재가 고구려를 세운 주몽하고 그 주몽의 엄마인 유화부인을 제사 지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풍습을 보시면 고구려 사람들이 이제 애초에 부여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풍습은 부여하고 닮아 있는데 자기들만의 좀 유니크한 풍습 하나가 서옥제라는 겁니다. 사위 서자에 집 옥자를 써서 사위가 사는 집이라는 건데 남녀가 이제 결혼을 하면은 남자가 여자 집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여자 쪽에서는 이 사위가 살 수 있는 집을 하나 지어줍니다. 이게 서옥이에요. 그러면 남자는 자기 부인하고 이 서옥에서 살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자기가 애를 낳아서 이제 애가 어느 정도 컸을 때까지. 왜 이런 제도가 있느냐면은 여자 집에서 노동력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혼인을 택해서 그렇습니다. 뭔가 힘쓰는 일은 남자가 해야 되는데 딸밖에 없는 집이라면 이런 식으로 다른 집 아들을 사위로 맞아들여가지고 노동력을 이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으로 볼 거는 옥자입니다. 이 옥저랑 그 밑에 있는 동해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왕이 없다고 해요. 왕이 없고 읍군이나 삼로와 같은 군장들 수준의 그 리더만 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경제를 보시면요. 이 아까 지나쳤는데 그 옥저를 보시면 이 함경도 해안 쪽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닷가에서 얻는 특산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산물, 소금 이런 게 자기들의 특산물이고요. 풍습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하나는 곧장제라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가족 공동묘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집안에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바로 땅 속에 매장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 좀 내놔요. 그래가지고 뼈만 남을 때까지 좀 냅둡니다. 그러다가 이제 뼈만 남게 되면은 그 뼈를 추려가지고 고인들의 뼈만 모아놓는 방에다가 보관을 하는 이런 제도가 골장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옥저하면은 대표적인 제도가 뭐냐면은 민며느리제라는 건데 이게 서욱제의 반대 버전이에요. 여기는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는 거죠. 결혼하면. 이거는 결혼하면 여자가 남자 집으로 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왜 이게 민며느리제냐면은 민이 이제 어린 성숙하지 않은 이란 뜻이거든요. 한 10살 뭐 이렇게 진짜 완전 초등학생 정도 되는 여자랑 혼인을 해서 남자 집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면서 노동력을 제공받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옥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으로 동해입니다. 동해도 옥저처럼 왕이 없는 나라고 대신에 읍군과 삼로 후라는 군장급의 리더만 있었다라고 전해지는데 여기서 특산물이
단과반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단과반. 단궁, 과하마, 반어피 이렇게 세 개입니다. 단궁은 활이고요. 과하마는 이제 과일나무 밑을 지나갈 정도로 작은 말, 조랑말을 말해요. 그리고 반어피가 바다표범 가지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거지만은 100년 전만 하더라도 그 동해안에는 강치와 같은 그런 바다표범류의 그 동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동해의 특산물 중 하나가 해양생물을 잡아다가 만드는 가죽이었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동해 제천 행사로는 무천이라는 행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10월이 되면 사람들이 벌이는 축제였다라고 하고요. 이제 풍습으로는 책화라는 게 있는데 이 책화라는 제도가 뭐냐면은 우리 부족 영역에 남의 부족 사람이 함부로 들어오면은 그거에서 배상하는 거예요. 말, 소, 노비 같은 거를 제공해가지고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삼한인데요. 이 삼한은 그 수많은 나라들의 연합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봤던 마한 진한 변환 보시면은 마한은 54개국이 모인 하나의 공동체를 말하고 진한은 12개, 그 변환도 12개 이렇게 조그만 소국들이 모여서 하나의 마한 진한 변환을 이뤘다고 하는데 거기서 좀 큰 공동체의 리더면은 신지나 견지라 불렀고요. 작은 공동체 리더면은 읍차나 불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경제를 보시면은 이 마한진한 변환 중에 이 변환 있죠? 이 변환이 철을 잘 만들었다고 해요. 이거 가지고 무역을 했는데 어디로 수출했느냐면은 당시 이쪽에 낭랑이라는 한 군현이 있었는데 이 낭랑 또는 오른쪽에 왜 일본 쪽으로 수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천 행사의 경우에는 5월과 10월에 계절제를 지냈다고 하는데 이게 다 보면 농사와 관련 있는 행사라고 보시면 돼요. 5월은 이제 5월 5일에 단오 있죠. 이제 농사 한창 시작할 때쯤 하는 이 행사인 단오를 생각하시면 되고 10월도 한 해의 농사가 끝나고 수확을 거두는 때 했던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교 관련해서 이 사만이 특이한 제도가 하나 있는데 이 바로 소도하고 천군이라는 거거든요. 소도는 종교 시설이고요. 천군은 지금으로 말하면 성직자입니다. 소도에 있는 성직자를 천군이라고 하는데 기록에 따르면 이 사만의 사람들은 소도를 굉장히 신성한 공간으로 여겼기 때문에 만약에 도둑이 이 소도로 도망쳐 들어갔다 하더라도 천군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연맹왕국과 관련해서 부여의 좀 특이한 기록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 부여 같은 경우에는 왕의 권력이 좀 약하다는 거를 보여주는 사료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만약에 부여에서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흉년을 겪었다 라고 하면은 그 책임을 왕한테 물어서 왕이 퇴위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사형을 당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정도로 왕이 힘이 좀 없는 나라가 부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개념 살펴봤고요. 확인 문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조선부터 연맹왕국 내용에 대한 확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 물음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라고 돼 있죠. 자, 1-1번, 준왕을 몰아내고 나라를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네, 위만입니다. 위만이라는 사람이 고조선의 준왕을 몰아내고 위만 조선을 세웠죠. 자, 1-2번입니다. 부여의 제천행사 이름은 뭘까요? 네, 정답은 영고입니다. 영고는 12월에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참고로 좀 알려드리면은 이 제천행사가 위도가 낮을수록 그 제천행사의 시기가 좀 빨라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여만 12월이고요. 나머지 고구려, 동해가 10월, 그리고 사마는 5월과 10월 이렇게 제천 행사를 지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외우기 힘드시면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그 제천 행사의 시기가 좀 빨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3번입니다. 동해의 특산물 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자, 이게 뭘까요? 네, 정답은 자, 단과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단궁, 과하마, 반어피
이렇게 3개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음 2번 OX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2-1번입니다. 고구려의 풍습 중 하나는 서옥제이다. 자,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정답은 O입니다. 고구려의 풍습 중 하나인 서옥제는 남녀가 결혼을 하면 남자가 여자 집에 와서 서옥이라는 집에 지내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풍습이라고 했어요. 자, 다음입니다. 2-2번 부여의 법률로는 8조법이 있다. 자,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8조법은 고조선의 법이고요. 부여의 법은 일책 12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3번입니다. 옥저의 지배층으로는 신지, 읍차 등이 있다. 자,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이것도 정답은 X입니다. 신지, 읍차는 사만의 지배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옥저의 지배층으로는 읍군과 삼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3번 다음을 읽고 2가지 중 올바른 것을 선택하시오를 다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입니다. 옥저의 혼인 풍습은 이 중에 어떤 걸까요? 네, 정답은 민며느리제입니다. 어린 여성을 남자 집에서 들여가지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대신 노동력을 제공받는 제도가 민며느리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3-2번입니다. 동해의 제천 행사는 이 중에 뭘까요? 네, 정답은 무천입니다. 동맹은 고구려의 제천 행사고요. 동해의 제천 행사는 무천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3-3번입니다. 사만의 종교 시설은 이 중에 뭘까요? 네, 정답은 소도입니다. 사만의 사람들은 이 소도를 굉장히 신성한 구역으로 여겨서 도둑이 이곳으로 도망쳐서 들어가도 천군의 허락 없이는 잡아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강의로 돌아올게요. 수고하셨습니다.